시사돌직구 이번에 탑3의 세 번째 주제, 예, 보복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요게 지금 보복운전이 도대체 뭔지, 뭐 실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근까지는 이건 뭐 명확하게 보복운전이 뭐다, 네. 뭐 이런 개념은 없긴 했는데, 네. 근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인명사고로도 많이 발생을 하고 네. 또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막 대두가 되니까 최근에서는 이제 보복운전을 딱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데 어떤 보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들 일종의 흉기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로 해서 남한테 뭐 차량을 추월해서 앞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네. 일부러 뭐 부딪힌다든가 네. 아니면 또 협박을 한다든가 하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복운전이라고 명하고 이거에 대한 처벌을 하기 시작했죠. 네네네. 최근부터. 그냥 난폭운전하고 하는 것과는 조금 이제 다른 것입니다. 보복운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돼요. 여러분들 보복운전은요, 지금 사회적으로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자기 차 추월했다고 어쭈 이것 봐라 그러면서 자기 차 성능을 시험하듯이 막 계속 추월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 세워놓고 너 내려 뭐 이런 게 되는데, 아까 어떤 분이 뭐 블랙박스가 보급이 되면서 이런 보복운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그렇죠.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성별 차이인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보니까 여자분이 보복운전한 사례들도 있기는 있는데 남자분들에 비하면 좀 많이 적은 게 아닌가. 그쵸. 근데 네. 그건 또 그거랑 같은 것 같아요. 여성 운전자 비율이랑 남성 운전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뭐 것도 단순히 뭐 있겠네요. 남자가 네. 더 많다, 네. 여자가 덜 많다 이 문제가 아니라 최근 거 이 근처 서초에서 발생한 사건 중에 하나가 네. 여성 운전자가 계속 쫓아가서 차를 들이받았어요. 계속. 단순히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끼어들기 못하겠다는 이유 끼어들기 하나만으로 못하겠다고. 차가 계속 쫓아가서 한 대여섯 번인가 계속 뭐 방송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이 보복운전은 이제 남자 문제다 여자 문제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기는 어떤 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성별의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이게 뭐 누가 전수조사를 해보면은 그렇죠. 그런 어떤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꼭 성별에 따라서 무조건 남자만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 당연히 문제예요. 당연히 문제인데 저는 보복운전을 유발시키는 사람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복운전은 현행법상 악질적인 범죄 행위에 들어갑니다. 네.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보복하는 운전 발생 요인이 뭐냐? 네. 제가 발생 원인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빨리 가려고 무리하게 차로 변경하면서 끼어들게 하는 겁니다. 네. 차로 변경을 하거나, 그러니까 네. 1차로에서 2차로, 2차로에서 네. 1차로. 네네. 그리고 끼어들기, 잽싸게 끼어들기. 예. 그리고 경적을 울리잖아요. 경적들이. 네. 네. 이거. 그러면 사람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음. 그리고 사람 귀를 좀 스트레스 받게 하고 괴롭히게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람들은요, 이 경차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찰을. 경차를. 네, 네. 어? 네. 특히 경차들 앞에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외제차의 경우에는요, 예전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랬어요. 외제차의 과실 비율이 80%고 국산차의 과실 비율이 20%인데 나중에 보험회사에다 수리를 맡겼더니 그 80%, 그러니까 20%만 물어주면 되잖아요. 우리 국산차 타시는 분들. 그게 훨씬 비싼 거예요, 훨씬 비싸. 그래가지고 어떤 레카라고 그래야 되나? 견인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외제차 주차 위반이라고 있잖아요. 안 끌어간대요. 왜냐하면 그걸 끌어가다가 그렇죠. 잘못 문제가 생기면은 뭐 요새 블랙박스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내가 일당 받으려고 건당 이거 얼마 받으려고 하다가 더 물어주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런 어떤 좀 특수성이 있어서 그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맞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보복운전 관련돼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해봤는데 네. 실제로 나온 게 뭐냐면 보복운전하면 교육 수준이 높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한다라는 많이 한다. 통계 수사가 나왔는데 1030명 운전자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대학원 이상 학력이 25.8%가 보복운전을 했고 학력이 높을수록 그다음에 보복운전이 대학교 많다고 졸업자가 13.2%, 그다음에 고졸 이하는 12.9%, 또 소득별로 따지면 한 해에 8천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이 17.8% 제일 많이 보복운전을 했고, 그다음에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가 16.3%, 뭐 그다음 뭐 4천만 원 이하가 한 15.9%로 이게 돈 많이 버는 사람, 또 보유 차량 가격 방금 말씀하셨듯이 돈 많은 사람들이 비싼 차 탈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유 차량 가격 봤을 때 1,200만 원 미만은 5.5%밖에 안 돼요. 보복운전 안 해요 거의. 네. 근데 4천만 원 넘어가는 쪽에서는 21.9%가 보복운전 할 정도로. 야, 그 그래서 통계치 재밌네요. 그러니까 왜 그럼 끼어들기에 유독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만큼 성공했고 그렇지. 감히 내가 나한테 껴들어. 그렇지. 모욕을 당했다는 거야. 모욕을 당했다. 이런 느낌 그런 때문에 느낌? 보복운동을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조사에서 내가 성공한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18.4%가 보복운동을 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감히 나한테 누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끼어들어.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쌩 난리치는 거야. 그쵸. 약자다라고 내가 생각을 할 강자다 때는. 싶으면. 네, 내가 강자다 싶으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배우고 뭐하고 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누군데 저 인간이 어디다 대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더 심하게 뭔가 강하게 나아가는 그런 용기를 보이지만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있어봐 아니면 더러워서 피한다 이러고 피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여기에 참 박혀 있는 게 아닌가 보복운전이라는 게. 그게 제일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강자인데 네. 왜 나한테 이러냐. 네. 교수님 뭐 이 보복운전 관련해서 뭐 예, 제가 마지막으로 그 예방법 한번 한번 말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주시죠. 배려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네. 그래서 그래야만이 교통문화가 정착된다. 네. 그리고 운전할 때요. 비상 깜빡이 켜는 그런 양의 상대방의 그 제스처를 주는 거, 네네네. 비상 깜빡이 켜는 네. 거 네. 이런 것들 잊지 마시고요. 네, 비상 깜빡이. 참고로 여러분 법률적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복 운전하게 되면 지금 이거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현재는 변호사님 형법을 적용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보복 운전했는데 욕설을 했다. 에? 막 가다가 가로막는 경우 있잖아요. 예. 못 가게 하고 말이지. 예. 이렇게 가로막게 되면은 특수 폭행입니다. 네. 그래서 형법 261조에 의해서 특수 폭행으로 불구속 입건될 수도 있죠. 형법에서 더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더 문제가 또 생길 수도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욕설을 한다. 뭐 죽이니 먼 새끼 이렇게 막 욕설하고요. 예. 경적을 막 울리거나 네. 그리고 진로를 방해하거나 네. 또 급정지하거나 네. 이렇게 되면은 네. 특수 협박에 들어갑니다. 네. 형법 284조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상해를 입힌 보복운전 네. 이건 살인미수죄입니다. 예. 그럴 이거는 수 있죠. 특수 상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입건되는 경우도 있고 불구속 입건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네. 이번에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도로교통법이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네. 이렇게 보복운전해서 경찰한테 걸렸다. 예. 그러면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아, 그리고 취소.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네. 2016년 7월 28일부터 보복운전 도로교통법 네. 해당됩니다. 네, 최근에 네, 네. 징역형까지 받은 그렇죠. 진역형도 보복운전이 있어요. 있어요? 네, 보복운전 예. 해가지고. 근데 그분은 아마 이런 동종류의 전과가 상당히 네.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상습적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중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들 뭐 저부터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운전을 젊었을 때 지금도 그렇긴 한데 20대 때 상당히 좀 거칠게 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얌전한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그런 싸움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싸우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 그런 걸 제 머리는 못 갖겠어요. 도저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업무에 치여가지고 그래서 조신하게 운전을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뭐 의식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